공부하자 힘내자 떡 시간 됐어 시작하자 떡 뽀로도르 끝났어 우리 시작 집중 떡 준비 완료 떡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대학 입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준비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학생부가 그냥 기록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는 핵심 도구라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특히 이제 중간고사도 끝났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학생부를 어떻게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1, 고2, 고3 학년별로 좀 실질적인 팁이랑요. 꾸준히 실천하는 데 필요한 학습 습관 이야기도 같이 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그 학종에서 학생부가 왜 중요하냐 이걸 먼저 짚어야 하는데요. 대학은 사실 학생부를 통해서 단순히 성적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 학생의 학업 역량, 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성장 과정 자체를 보려고 하거든요. 아, 과정이요? 네. 학생의 어떤 호기심, 열정, 노력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하나의 이야기, 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고3 학생들, 이 학생들은 뭘 해야 할까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전 학년 활동이랑 연결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고1, 2학년 때 했던 활동들이 그냥 점처럼 흩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걸 잘 이어줘야죠. 예를 들면 1학년 때 특정 과학 주제에 흥미를 보였다. 그러면 3학년 때는 그걸 좀 더 파고들어서 심화 탐구 보고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관련 교과 발표로 연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꾸준한 관심, 또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설득력을 확 높입니다. 그리고 혹시 좀 부족했던 역량이 있다면 예를 들어 공동체 역량 같은 거예요. 그런 건 이제 마지막 학기 활동으로 보완하고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뭘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연결과 보완. 고3은 이게 핵심이네요. 그럼 반대로 고1, 고2 학생들은 지금이 진짜 골든타임인데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세부 능력 및 특기 상황, 그러니까 세특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학생부 퀄리티를 결정한다? 이 정도던데요? 네, 맞습니다. 세특은 정말 중요해요. 학생부의 꽃이라고도 하죠. 여러분의 학습 태도나 역량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으냐 보면요. 첫째는 적극적인 수업 참여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수업 참여요? 그냥 듣는 거 말고요. 그렇죠. 질문도 하고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특히 발표할 때 그냥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분석이나 좀 새로운 시각을 덧붙이는 거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좀 긍정적인 관계도 만들어가고요. 이게 또 기록의 질로 이어지거든요. 아, 자신만의 분석을 더하는 노력. 확실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둘째는 수행평가인데요. 이걸 많은 학생들이 자꾸 진로랑 억지로 연결하려고 해요. 맞아요. 꼭 그래야 할 것 같고. 근데 그보다는 해당 교과목의 핵심 역량을 보여주는 데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학 수행 평가다. 그럼 이걸 꼭 공학자가 될 거니까 이렇게 연결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수학적 원리를 썼고 그 과정에서 내 논리적 사고력이 어떻게 발휘됐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핵심이죠. 아, 진로 연관성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교과 자체의 역량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수업에서 생긴 호기심을 확장하는 경험이에요. 예를 들어 역사 시간에 어떤 특정 시대 경제 정책에 흥미가 생겼다. 그럼 관련 책을 더 찾아 읽어보거나 자료를 조사해서 짧게라도 글을 써보는 거죠. 스스로 더 파고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런 자발적인 탐구가 여러분의 지적 성장 과정을 되게 잘 보여주는 소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 활동을 했고 이걸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이걸 명확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진정성이죠. 와, 듣다 보니 정말 할 게 많네요. 결국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학습 습관이 딱 잡혀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특히 요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계속 강조되니까요. 계획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 이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도 학습 시간 관리나 집중력 높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요즘 타이머 기능 있는 앱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집중 시간 딱 정해놓고 공부하는 거. 아, 스터디덕 같은 앱 말씀이시군요. 타이머 관리도 되고. 네, 그런 앱들이요. 아니면 앱 안에 뭐 코칭 기능 같은 게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학습 계획 점검받고 동기부여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특히 혼자서는 계획 지키기 좀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이런 도구들이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크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은 좋은 도구들이 많으니까요. 자신한테 맞는 걸 잘 활용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학생부 관리 핵심 딱 정리해 주신다면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활동들의 유기적인 연계성, 흩어지지 않게 이어주는 거죠. 네, 연계성. 둘째는 과정과 성찰을 담은 구체적인 진정성. 그냥 했다가 아니라 무얼 배우고 느꼈는지. 진정성이요. 마지막으로는 미리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는 계획성입니다. 계획성. 네, 이 세 가지를 딱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활동과 기록을 채워나가시면 학생부가 단순한 스펙 나열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아주 설득력 있는 성장 이야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 덕분에 학생부 관리 전략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건 기록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길 여러분의 진솔한 배움과 성장의 과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성장 스토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의 첫 문자는 무엇으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호기심이 이끄는 다음 탐구는 또 어디를 향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